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다, 날마다 한 편씩 글 쓰는 거, 신문 스크랩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걸 하고 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저 옆에 분한테 마이크 좀 주실래요? 네. 몇 학년이에요, 아이가? 1학년이요. 1학년인데 날마다 글쓰기 하고 있어요? 신문 스크랩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이 동아리부를 구독해서 처음에는 아이를 다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 아이가 이제 좀 눈이 좀 반짝반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사를 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한 줄만 쓰는 걸로. 네. 기사는 엄마가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네, 거의, 네, 다. 소리내서 읽어주고 아이가 재밌어한다, 눈이 반짝거리는 기사만 골라서 그럼 한 줄 요약해볼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보고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신문 요약하는 거?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애가 재밌어 하나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보통 신문 스크랩을 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하루 중에? 그게 아이가 7살 때부터 사실 한 거였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종일반까지 하고 와서 한 5시 되는데 지금은 학교 갔다 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하거나. 그래요? 네. 혹시 딸인가요? 네, 딸. 왠지 그럴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성실하게도 잘했다 그러길래. 그러면 글 쓰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나 봐요,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기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날마다 일기도 쓰고 신문 스크랩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기는 매일은 아니고요. 거의 한 일주일 한다 하면 5번 정도? 그게 그게 매일이지. 와, 여기 강도 높다.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한 편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문 스크랩을 하든가 일기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쓴 거로 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 글 쓰는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영자 신문으로도 할 거고 한국어 신문으로도 할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린다.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한 거죠, 애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 안 돼요. 난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 근데 아이가 곧잘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근데 이제 점점점 아이가 약간 눈빛이 흐려지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이제 엄마가 물어봐야죠. 이거 2개 하는 거 너무 힘든가? 그럼 우리 하나 줄일까? 뭐 하든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일기를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를 쫙 다 가져왔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썼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추억거리, 남는 추억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진이나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랬더니 그때부터 다시 이제. 와, 되게 노련하다. 그쵸? 아이한테 실물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30년 전 혹은 뭐 20년 전 엄마가 썼던 일기장이야. 지금은 나의 소중한 추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애한테.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요즘 영어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어는 그냥 책을 사실 지금 낭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이제 큰 소리로 좀 오물오물 거리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아이가 이제 한 30분은 넷플릭스 그 영상을 꾸준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도 항상 영어로만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영어로만 계속 했었고, 네, 이제 영어를 막 시작했던 거는 7살 후반 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스콜라스틱 리더스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읽어서 지금 이제 리더스를 읽고 있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쓰는 걸 중시하는 분들이 낭독도 되게 강조하긴 해요. 사실 저도 되게 저희 아이들 키울 때 7세부터는 낭독을 좀 규칙적으로 시켰어요. 근데 제가 낭독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또 실제로 책에서도 낭독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좀 특수한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노출됐었고,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스콜라스틱 리더스북 같은 거 예전에 우리 런투리드 많이 읽었거든요. 런투리드도 돌 때부터 읽었던 책이에요. Where the mouse live? Green mouse live in a green house. A red mouse live in a red house. A purple monster live in a purple house. A slime monster is in a slime house. Spotty monster is in a party house. And invisible 뭐지? Invisible monster. Invisible monster live in an invisible House. house. 뭐지? But an orange monster lives under my bed. But the iron monster lives under my bed. 예. 돌 때부터 수천 번을 읽었던 책이니까 한 5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그 책을 다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다 외워서 되게 안전한 낭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6세 정도 됐을 때 어머 어린이집에서 보니까 애가 영어를 해. 이거 그럼 나 지금 시켜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에 옆집 아이는 7살인데 해리포터를 읽는데 영유 다니는 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완전 엉망진창이 돼서 마음속이 아이한테 당장 이걸 낭독해보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낭독이 되게 이상하게 와전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인풋을 한 그 세월과 인풋을 한 양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가 6살에 영어를 처음 듣고 읽기 시작했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낭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강연을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는 한음 정확히 읽어봐 하고 강조할 나이는 아니고 강연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편안하게 듣고 책장 넘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쓰기까지 했으면은 낭독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표현이거든요. 스펠링도 맞아야 되잖아. 네. 또 아까 그 신문 스크랩 시키신다는 분 또 일기를 날마다 쓰고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하다. 그렇지 않아요?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네네. 그러면 날마다 일기 쓸 때 애들이 항상 오늘 일기 뭐 써?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짓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제는 맨날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 주제는 자기가 알아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주제를 던져줘요? 유도하고 또 요새는 뭐지 그 줌으로 그렇게 강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글쓰기 강연? 네, 그것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소재는 조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 강연 같은 거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영어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미국 학교 들어가자마자 거의 영재반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그 또래 아이들보다 강도 높게 그릿을 키운 애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다. 근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판단했죠. 너무 무책임하다. 아이가 미국 학교에서 다니면서 받을 고통을 생각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영어만 신경을 안 썼다 뿐이지 모국어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책을 읽히고 또 특이하게 글을 많이 쓰게 했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날마다 글을 쓰는 걸 했던 내공이 있는 딸이었어요. 이 두 딸이.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학교가 끝나면 3시 정도였는데 3시부터 도서관 문 닫는 6시까지 3시간 내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얘네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이 고작해야 뭐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만화책 정도를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만화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3시간을 도서관에서 살면서 책을 읽은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두꺼운 소설을 읽는 거예요, 이 여자애들이. 그리고 당연히 그 엄마는 또 한국 그 교과서 문제집도 다 풀렸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 날마다 일기를 쓰는 걸 어느 정도 강도 높게 했냐면 그 보통 미국에 있으면 서부 여행을 간다던가 남쪽 여행을 간다던가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면 날마다 그 여행을 했던 그 기록을 일기로 쓰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해. 영어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글 쓰는 걸 쉽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서당 같은 그런 글짓기 교실을 보냈더라고요. 매주 토요일은 그 서당에 가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큰언니가 그렇게 맨날 글을 쓰니까 그 둘째도 나도 초등학생 되면 이거 글쓰기 서당 다닐 거야 하면 졸라가지고 둘이 같이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줌으로 그렇게 수업하는 데가 많다면 아까 논술학원을 보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글쓰기하고 어차피 논술학원도 읽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할 준비는 저는 한 1년 반부터 했었는데 네. 아이는 영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간신히 한 게 저는 이제 호두 잉글리시로 처음 그게 거의 발화 전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친구가 문장을 읽고 제가 읽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별로 아이가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6개월 지나서 사이트 워드 정도는 자기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 음원은 아예 듣기 싫어하고 본인이 계속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이 자꾸 틀려요. 되게 특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뜻을 처음에는 한국말로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계속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해 주기를 바래서 가은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뭔가 뭐 새로운 단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추하기가 조금 힘들까 생각돼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게 해석을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하고 있는 영어 환경이 호두 잉글리시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있나요? 네, 그 동영상 그 소피아 동영상 보고 있고 그다음에 책 읽고 있고요. 책은 어떤 거 읽고 있어요 요즘? 그 엘레펀트 엠피기? 이야기 되게 좋아해서 그거는 자기가 읽고 있고 그 자기가 읽는다는 게 자기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저는 뭐 그 코끼리 역할하고 이 친구는 돼지 역할하면서 같이 네. 이게 아까도 뭐 강연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낭독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낭독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책을 10권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풋이 없기 때문에 10권을 날마다 읽어야 될 시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청독을 해야 돼요. 누가 읽어주든 아니면 CD에서 소리가 나오든 그래야 10권을 깔깔거리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ORT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낭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30분은 걸려야 2권 읽을까? 30분에 10권을 읽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애는 지치는데 영어는 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소리의 양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물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영상물 영어는 이렇게 듣기를 그 양껏 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책도 읽으면서 영상물이 노출된 아이들은 책에 나와 있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보거나 이제 조금 듣기가 차서 문자까지 보는 단계가 되면 그 영어는 머릿속에 좀 박히거든요. 빠져나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은 확실히 낭독을 할 때가 아니라 낭독을 하면서 나 영어 잘한다? 이렇게 잘난 척 하거나 내지는 어머 영어 이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읽어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얘가 이것 때문에 놓치는 게 다독이구나. 요걸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더 치명적인 놓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근데 호드 잉글리시도 공교롭게 발화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은 Hey, let's go. Look at this. Where are you? 이런 단문들 알아듣고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해서 막 물개박수 칠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쵸? 그걸 아시면 저라면 다독을 많이 시킬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상물도 좀 다양하게 이거 말고 다른 영상물은 얘가 알아듣나? 이런 걸 실험을 해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영상물 말고 영어 그림책을 애니메이션화한 영상물도 많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방면에서 애 마음 다치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소피아 그 영상물을 아마 음원만 추출해서 들으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영상으로 봤던 걸 음원으로 계속 들으면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소리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석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낭독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하는 식의 그런 독서를 했던 아이들이 해석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독을 했던 아이들은 그 단어의 뜻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 그냥 이해할 만하니까. 아니면 영상물을 자기 듣기 실력보다 조금 높은 영상물을 챌린징한 영상물을 유추하면서 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 단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스토리를 따라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단어 뜻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엄마가 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너는 해석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있대. 그러니까 그 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또 알아듣는다면서요, 아이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단어를 너무 많이 묻는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럼 다른 책 엄마가 골라다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실패의 경험을 가능한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그러니까 한글 책도 사실 그림책보다는 지금 문구판으로 넘어왔을 때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영어 책도 지금 뭐 플라이가이즈나 뭐 엘로이 뭐 그런 거 다 들어봤는데도 싫어했어요. 그럼 혹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하는 게 나을까요? 플라이가이 뭐래요? 유치하대요? 재미없대요? 그럼 한글 책으로 요즘 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책이 뭐예요? 요새 뭐 작은 아씨들 그때 읽었고 아, 작은 아씨들이 읽어요? 그냥 한 번 읽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막 엽기적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 잔잔한 거 좋아하나 보다. 잔잔한 거. 스토리, 드라마. 그래요? 제가 또 아들만 키운 사람이라 전 탐정이랑 막 이렇게 모험 떠나는 것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지난 시간 강연에 오셨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여성 취향의 그 딸내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읽는 거 그런 거가 오히려 통하지 않을까요? 뭐 Dog Diary 뭐 이런 거, 원피키드 같은 거,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약간 자학적인 얘기도 있고 자기 반성적인 얘기도 있고 웃긴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 막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